자, 일단 시시계가입니다. 4장에. 시시계획이 나온다는 얘기는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시행자가 정해졌죠, 지금. 네, 시행자 정해졌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꼭 계획서를 우리가 네 글자로 실시계획이라 그래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인데 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무슨 계획이 먼저 있죠? 자,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먼저.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역이 지정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큰 틀만 볼게요. 절차법이니까 이 절차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역이 지정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공공이나 민간 중에서 한 명이 정해지죠. 자, 그럼 시행자가 자,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설계 도서, 도면, 그 다음에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이런 걸 첨부하는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실시 계획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자, 시식을 작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작성 단계가 1번에 있고 두 번째가 인가를 받는 단계가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자, 1번의 밑줄 작성. 자, 1번에 가면 실시계획 작성이라고 해서 시행자는 밑줄.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 실시계획 물어보면 매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밑줄 지구 단위기 포함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작성할 때 요거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기. 지구 단위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왜 여기 포함되냐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1교시 때 공부했던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의제가 되죠. 의제가. 자,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으면 개발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자,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되고요. 또 하나, 이 지역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계획구역으로도 의제가 돼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의제가 됐다. 라고 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따로 작성해야 돼요, 원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따로 작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행자가 이걸 작성할 때 무슨 계획 작성할 때 시시에 작성할 때 무슨 계획을 포함시켜라. 그렇지. 지구 단위를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개발 계획에. 시시 계획 내용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이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에 들어가는 거지. 시시 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시켜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매년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리고 내려가서 내용. 자,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부터 가야죠. 자, 우리가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지금 자, 실시 계획 자, 수립되기 전에 작성되기 전에 이미 무슨 계획이 있죠?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개발 계획 하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개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실시 계획이니까 하위 계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실시 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되는 게 맞고. 자, 3번 안 봐도 돼요. 자, 양가로 2번 가면 실시 계획 내용. 이건 우리가 국계부에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밑줄 세 군데. 자, 실시 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밑줄. 자, 자꾸 반복하면 정리가 돼요. 일단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서. 자, 그리고 시행 기간, 자금 계획, 시행 기간이 첨부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설계도서라는 얘기는 도면을 말하는 거고,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갖고 사업하겠다, 자금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 몇 년 동안 사업하겠다. 이게 첨부되는 게 시시계획에 첨부됩니다. 됐고, 그러면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연을 첨부해서 작성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인가에 동그라미 쳐야지. 도장 받으러 가야 되겠지. 인가. 자, 실시 인가인데 자, 당연히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에 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인가권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지정권자가 됩니다. 자, 2번에 별표하세요. 의견 청취. 그럼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라는 얘기는 지정권자의 형태가 우리 배웠지만 자,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가 국장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권자면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자, 지정을 국장이 했다면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시행자가? 국장한테 인가받는 거고, 지정을 누가 했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했다면 누구한테 인가받는 거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한테 인가받는 거죠. 그걸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니까 인가할 때 어떤 절차가 거쳐요? 이거죠. 이걸 인가 절차라 그래. 인가 절차. 그러면 경우의 수가,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국장이 인가권자가 되잖아 지금.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니까. 그럴 때 도장 찍기 전에 국장일 때는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정청한테 의견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국장이면 바로 아래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있으니까 시도지사한테 의견 들어야지. 거기다 대도시장 붙이면 되지. 대도시장한테 의견 듣고, 요 시도지사 밑에는 몇 명이 있죠? 3명이 있죠. 누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돼요. 이 절차가 인가 절차예요. 그걸 써놓은 겁니다. 자, 조심하실 부분은 2단계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씩만 내려가면서 의견 듣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법의 책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이렇게 직접 가서 자 2단계 건너떠서 의견 들어야 된다. 건 X야. 공법에는 체계법이기 때문에 2단계 내려갈 일이 없지. 바로 한 단계 내려가서 의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 들어야 되고, 자, 시도지사라고 한다면 밑에 3명이 있으니까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내용이 인가 절차인데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의견천지 보시면 지정권자가 시식을 작성하나 인가하는 경우, 자 거기부터 밑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국장이 뭐 할 때는, 자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한번 끊어야지. 자 이게 바로 한 단계 아래 있는 행정청한테 의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밑에는 3명이 있죠.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걸 4글자로 줄여서 의견 청취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가하기 전에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정청한테 의견 듣고 나서 인가하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했으면 확정된 거잖아요. 고시하면 되지. 고시는 제목만 통일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식이 고시가 되면 확정된 거예요. 시식액이. 그래서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나서 알리는 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 알리는 거죠. 확정됐습니다. 시식이 확정됐습니다. 라고 고시하는 거예요. 고시. 자, 고시하게 되면 한 장 넘겨서 효과가 나와요. 다음 장 가서. 다음 장 가면 제목에 시식의 고시 효과라고 써 있죠. 3번에. 232페이지. 그 양가로 1번에 가면 도시군관리의 결정고시 의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 시식의 내용 속에는 무슨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소속이 어디예요? 원래 소속이. 국계법상, 자 요거예요. 만나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도 하고 고시도 따로 해야 될 내용이죠. 자, 결정고시 따로 하세요.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안 해도 한 걸로 본다. 이게 2글자로 의제지. 그 시식을 고시하면 효과 요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결정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의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시식을 고시한 경우 밑줄. 고시했대요. 자,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그 옆에 지구단위계획 포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정하는 사항은 국계법에 따른, 자 밑줄,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본다의 동그라미, 이 본다를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의제.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뭐 지용도면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 그 하나에 집중하시면 돼. 효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식의 고시의 효과라래요. 다시 시식의 고시의 효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시식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이죠. 5장으로 가면 사업 시행이 들어가요. 자, 이제 시식이 확정됐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사업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들어가요. 그럼 사업하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3가지 방식. 박스 곧바로 보시면 돼. 수용 사용 방식. 그걸 줄여서 수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환지가 있어요.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가 있습니다. 자, 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3가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논점은 수용 방식. 이건 별표 하나만 하고 환지는 별표 2개 하셔야 돼. 왜냐하면 환지는 매년 나와 시험에. 매년 나와.
그 수용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럽니다.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용은. 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31회 때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겠지. 한 문제씩 예상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환지는 매년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하면 수용이나 환지 중에서 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혼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개를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수용 방식도 하면서 환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 혼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혼용은 논점이 아니에요. 두 개만 하시면 돼. 자, 그럼 우리는 공부를 무슨 방식 먼저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아니, 순서대로 해야지. 요거 먼저 해야지. 수용 방식. 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순서를 잡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뭘 확인하고 가시면 되냐면 수용 방식은 어떤 경우에 하고요, 환지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걸 박스 안에 써놓은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건 강제 취득 맞죠? 강제 취득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한꺼번에 조성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집단적 조성 공급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자, 거기 박스. 수용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그건 의미 없고, 자, 밑줄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밑줄 그시면 돼. 자, 수용 방식은 한꺼번에 조성해서 뭐 하겠다? 공급하겠다.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다. 그럴 때 선택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한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조성해서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환지. 환지란 얘기는 토지의 교환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밑줄 토지의 교환. 이게 키워드죠. 자, 토지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토지를 바꿔주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환지가 되는 거지. 토지의 교환이니까. 자, 또 하나 2번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밑줄 땅값이 너무 비싸.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하죠. 그럴 때 선택하는 방식은 환지입니다. 그 두 가지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밑에 가면 혼용 방식 그러면 환지 방식 플러스 수용 방식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수용 방식도 하면서 환지 방식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수용 방식과 환지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혼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용은 논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 수용 방식을 보러 갈게요. 오른쪽 233페이지 수용 방식 왕별표 하나만 딱 쳐놓고, 자,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강제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등을. 그러면 일단 수용의 주체로 내려가서 양거리 1번 가면 수용권을 누구한테 줘야 될까? 자, 수용권을 누구한테 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시행자 형광색 밑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많이 물어보지. 반대로 얘기하면 시행자가 아닌 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행자만이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토지 등을. 자, 그럼 주체만 딱 보시고, 그럼 시행자가 우리가 몇 명이 있었죠? 2명. 공공도 있고 민간. 그래서 2번 끌고 내면 수용 요건.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시행자 한번 나누면 시행자 2명이 있습니다. 공공도 있고 자, 민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공공은 원래부터 수용권이 있나요, 공법상? 요건이 필요 없어. 이게 키워드야. 자, 민간은 원래부터 수용권이 없죠? 민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합니까? 그래서 수용을 하려면 수용에 대한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용 요건은 모든 시행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행자 중에서 누구만, 그렇지, 민간만 필요한데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민간이 수용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 3분의 1 이상. 면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총수가 1000명이다. 그럼 그 중에 500명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를 수용 요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 한번 밑줄 한번 거보세요. 면적 얼마? 자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소유해야 돼. 소유권 갖고 있어야 돼요. 민간이 수용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그리고 총수. 자 총수는 얼마 이상?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게 수용 요건이에요. 근데 모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이걸 시험에 공공일 때 이런 요건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무조건 X. 공법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공공은 원래부터 수용권이니까 요건 필요 없어. 동의 같은 거 받을 필요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요건은 시행자 중에서 오로지 누구일 때만 민간. 그래서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에 밑줄 그으세요. 수용 요건 밑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바로 박스에 있는 자인데 민간이라고 써놔. 민간. 결국 여러분이 그냥 민간이라고 써놔요. 민간을 하나씩 외울 필요 없어. 공공이 없다는 뜻이야 거기는. 자 민간 시행자는 그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수용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모든 시행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행자 중에서 누구만? 민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가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공치법 나오잖아. 공치법. 3번에 준용. 그럼 시행자가 어떤 법을 근거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줍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있지. 1번에. 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 이 법이면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니까 도시개발법이죠.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세 글자로 줄여요. 공취법 세 글자 동그라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이 법률을 줄여서 세 글자로 공취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자 그럼 공취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자는 뭐 하죠? 수용도 하면서 보상금도 주란 얘기지. 그러니까 수용의 일반법이 공취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법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시행자는 수용하거나 보상금을 줄 때 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어떤 법을 근거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세 글자. 자꾸 연습해 두셔야 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세 글자 줄여서 공취법. 준용이죠. 준용.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이 글자가 많이 나오거든. 수용이라는 글자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 법이 따라 나오는 거야. 무슨 법? 공취법 준용. 이게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거 하나 하세요. 뭐 특례 조항까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 놔두시고 2번 내려가면 토지상한 채권. 여기 자 제목에는 항상 밑줄 그으셔야 돼. 토지상한 채권. 자 이제 토지상한 채권이 나오는 것은 보상에 관한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일단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용하기 전에 보상금을 미리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취법을 준용해서 보면은 현금 보상이에요. 원칙이 현금으로 주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래요. 수용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한테 시행자는 보상금을 뭘로 주고? 현금 주고 지급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 소유자가 나는 현금이 필요 없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토지야. 토지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시행자는 이분이 원하니까 이분한테 줄 매수대금의 일부를 자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해줘. 이렇게 채권 이 사람이 원하면 대신 매수대금이라는 얘기는 보상금을 말하죠. 전부는 안 돼요. 일부만.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일부에 대해서 자 현금 대신에 뭘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시행자가 지금 당장 토지를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분이 원하는 건 토지잖아 지금. 그럼 이 토지 1번지 토지를 조성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증서를 발행하는 거야. 증서. 그럼 이 사람이 채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공사 끝나죠. 채권 갖고 가면 뭘로 교환해줘? 토지 돌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름이 토지상한 채권이야. 이게요. 그래서 이 토지상한 채권 잘 나옵니다. 토지상한 채권. 이거는 수용 방식일 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수용 방식일 때.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지. 시행자가. 보상금을 주는 주체인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지. 그래서 시행자의 밑줄. 주체가 항상 중요하니까. 맨 첫 번째로 시행자. 발행의 주체가 시행자예요. 보상금 주는 주체인 시행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자, 시행자는 토지소유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의 동그라미 이거 전부 나오면 안 돼요. 이분한테 줄 보상금이 10억이다. 그럼 10억 전부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사용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때 발행하는 채권이 무슨 채권이다?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맞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행자. 넘어가시죠. 다음 장. 자, 넘어가면 2번에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인데 시행자 몇 명 있어요? 2명. 공공과 민간. 그럼 여러분 공공은 보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누구만 받죠? 민간. 됐습니다. 지급 보증 밑줄 민간의 동그라미 밑에. 자, 민간 시행자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 나오면 무조건 X할 준비만 하시면 돼. 공법에서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민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또 하나 3번에 가시면 발행 규모가 나오거든요. 발행 규모. 자,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분양 건축물 면적의 자 밑줄자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반 넘지 말란 얘기지. 왜냐하면 이거 잘 보시면 이 토지상환 채권은 결국 이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뭘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로 준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로 주겠다는 증서잖아 지금 이거. 근데 이게 전체 면적, 분양 면적, 분양해줄 면적의 반을 넘으면 환지로 바뀌는 거예요. 환지가 뭐였죠? 땅을 땅으로 주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수용 방식을 유지하려면 얼마 넘지 마라. 아, 그래서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가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숫자지. 왜냐면 반 넘어가면 뭘로 바뀌니까? 환지로 바뀌니까 환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지금 수용 방식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발행을 할 때 매수임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만 발행하라 그랬잖아 아까. 전부를 발행하면 2분의 1 넘어버리거든.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일부씩만 발행하면서 반 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이 수용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 규모의 상한선이라고 하는 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반 넘어가면 뭘로 바뀌니까? 환지로 바뀌니까 반 넘을 수 없다라는 발행 규모의 상한선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발행 규모의 상한선을 뒀고요. 자, 내려가면 이율 갑니다. 그러면 지금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상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사 끝나야 돌려주죠. 그럼 중간에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 몇 프로 주겠다라는 게 이율이 나오는 거지. 자, 이율은 동그라미 치고 발행자의 밑줄. 자, 발행자가 정해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 나중에 외울 때 이발로 외우면 돼, 이발. 이율의 이, 발행자의 발, 이발 이렇게 외우는 거야. 발행자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율은 당연히 발행자가 정하죠. 이자를 발행자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발행자가 자 이율을 정하고 자 5번에 가면 발행 방법 나옵니다. 김영증권에 밑줄 보세요. 김영식증권. 당연히 김영식증권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 시행자가 지금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어요. 1번지 토지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갑돌이한테. 이름이 없으면 상대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이름 적어놓고 발행하는 채권이야. 이름 써서 발행한다는 얘기지. 갑돌이한테 1번지 주겠다. 증서. 이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김영증권 맞고요. 자 그리고 6번에 가면 발행계획 승인인데 발행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냥 승인권자는 밑줄만 걸어요. 모르면 지정권자 하면 돼. 자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발행하면 안 되니까 자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됐고 여기까지가 토지상환 채권.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채권?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맞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죠. 이주대책 밑에 선수금 밑줄. 자 이주대책은 참고로 읽어보세요. 의미 없어요. 자 선수금이 뭘까? 선수금. 아 미리 땡겨받는 돈이야. 그럼 시행자가 돈이 없어. 그럼 나중에 분양해 줄 테니까 지금 돈 갖고 오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행자가 보세요. 공익사업하는 시행자의 사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익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익을 배우려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공법은 공익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거지. 없다로 끝난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해당 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합니다. 근데 다만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 받으면 안 되니까 지정권자한테 승인은 받아야 돼. 두 가지 써놓은 거야 지금. 자, 1번 보세요.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해당 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했던 거라고 치면 됩니다. 이때 미리 받는 돈을 뭐라고요? 선수금이에요. 자, 여기는 있다 없다가 됩니다. 100%. 당연히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전제조건이 필요하죠. 오른쪽에 2번처럼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그렇지. 선수금 받으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그렇지. 승인이 필요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5번에 가면 원형지 밑줄. 지금 우리가 무슨 방식 하죠, 여러분들? 수형 방식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자, 수형 방식은 토지가 두 개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의 토지는 원형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형지. 자, 이렇게 하나 써놓고 두 번째는 조성토지.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원형지가 뭐냐면 원래 형태의 토지의 모양을 꾼 토지야. 원래 형태의 토지야. 원상태의 토지. 다시 말하면 요거는 시행자가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는 토지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땅을 주는 거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조성토지는 간단히 말하면 시행자가 직접 뭘 해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다 이제 우리가 비교를 좀 하셔야 돼. 자, 원형지는 개발권을 시행자가 행사하지 않고 이거를 공급을 해줍니다. 땅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 공급받은 자가 이 토지를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넘겨주는 거지. 그럼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원형지는 공적 기관한테만 주는 토지예요, 원래. 국가나 이제 등에게 주는 거야. 믿으니까. 자, 근데 이 공적 기관한테만 주면은 세종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자, 공공기관만 딱 이전했어. 나머지는 안 들어가. 그럼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지. 그럼 거기 신도시는 성공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야 돼. 기업이 가서 공장도 짓고 막 해야지만 인구가 막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도시의 성공 요건은 자, 기업이 안 들어오면 성공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개방을 한 거예요, 민간한테도. 자, S모 기업이 보세요. S모 기업이 여기다 공장 짓겠대. 원형지 공급받아서. 자,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인구 유입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면 이 신도시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종시가 성공을 하는 거지. 기업이 들어가니까. 초기는 안 들어갔잖아. 원형지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들어가는 거지. 이게 또 두 번째는 학교. 자, 유명 학교가 들어가면 어때? 인구 유입 효과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지. 그래서 이 용도로도 공급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자율개발권을 주는 건지 자율개발권을 주는 건데 일단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가격이 이 땅값이 사업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조성된 토지보다 비싸요, 싸요? 훨씬 싸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권도 본인한테 주는 거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돼. 왜냐면 시행자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원형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한선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넘을 수는 없다. 3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3분의 1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야. 세 글자니까 3분의 1 이내로만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 숫자는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형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형지는 자, 시행자가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셔야 돼.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요거 네 글자. 조성토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요? 원형지. 땅을 개발했어. 토지를 개발해서 주거용 토지 만들고 다 만들어서 도로 같은 거 설치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는 조성토지라고 부르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조심할 게 이 원형지는요, 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요. 시행자가 원형지라고 하는 토지는 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공급하는 토지 맞죠? 근데 기반시설은 설치를 해줘요. 요것만 딱 설치해주고 공급하는 토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커.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를 어디다 하겠다, 어느 부분을 원형지로 공급하겠다라는 공급계획을 작성하겠지, 시행자가. 왼쪽은 원형지요, 오른쪽은 조성토지요. 둘 다 공급계획이 필요해. 그래서 이 원형지에 대해서 시행자가 어느 부분을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공급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공급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알 때 된 것 같은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지금까지 모르면 전부 다 지정권자예요. 지금 지정권자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실시계획도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았죠? 맞아요. 실시계획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럴 때 원형지라든가 조성토지 전부 다 지정권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정권자한테 원형지는 승인 받는 거야. 그럼 승인을 못 받으면 공급 못 하는 거지. 대신 승인을 받으려면 요거를 상한선을 지켜줘야 돼. 얼마 이내. 3분의 2 이내로 한정해서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 공급계획을 들어갔어요. 그때 시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원형지를 공급을 이만큼 하는데 여기다 도로를 10개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기반시설 설치해 줘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난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자, 도로가 10개 설치하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는 15개가 필요하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 들죠? 그러면 승인하기 전에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조건부 승인할 수 있어요. 조건부 승인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조건 붙이면서 10개 설치하지 말고요. 15개 설치하세요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가 여기 민간도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지. 기업이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 비싸요, 싸요? 싼 가격에 받았어요. 근데 이 오른쪽이 사업이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 여기에는 가격이 어떻게 돼? 땅값이 두세 배 올라가잖아. 그럼 마음이 요동이 되지. 800억에 받았는데 1600억이 됐대. 그러면은 두 배만 올랐다고 하다 1600억이잖아,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업은 무슨 생각을 해요? 팔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먹튀 방지라 그래, 이거를.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을 못 해. 그만큼 메리트 주면 10년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 매각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게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요거예요. 원형지 공급은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 자, 그럼 교재 보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1번의 원형지 공급입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이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자, 미리 밑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말씀드렸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 형광색 밑줄거나 3분의 1 이내. 자, 원형지 물어보면 100% 물어보는 숫자거든요. 원형지 세 글자니까 얼마?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 3분의 1 이내로만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네, 거기 있는 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급 대상자가 되는 거지. 외우지 마세요. 1, 2, 3, 4는 다 공적 기관이야. 국가라든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한테 공급하는 토지인데 5번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러면 원래 원형지의 목적은 공적 기관한테 주는 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보시면 원형지를 학교에 동그라미 공장, 특히 공장이 많이 나옵니다.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직접 사용한 자. 그 여기는 민간한테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A라는 기업이 공장 설립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논점이에요, 논점. 자, 1, 2, 3, 4보다는 5번이 논점입니다. 자, 2번의 공급계획은 아까 말씀드렸고 조건부 승인 가보세요. 이해되시나? 자,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개발에 승인을 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외우지 말고 맨 끝에 한번 찍으면 돼요.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했던 거라며. 자, 그럼 조건 붙이면서 이행 조건 붙이면서 승인할 수 있죠. 5글자로 조건부 승인하래. 도로를 10개 설치하지 말고 20개 설치하세요 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없다 하면 안 돼요. 이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하죠. 원형지의 매각 금지. 이걸 먹튀 방지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먹튀 방지.
자, 그럼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형지 개발자를 말하죠.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각 금지. 먹튀 방지 규정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가로 안에 있는 거 하나 밑줄으세요. 원형지 개발자 옆에. 여러분 국가의지자체는 먹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믿으니까. 만능이라 그랬잖아. 그럼 금지예요 허용이에요? 허용이지. 그러면 10년 범위 내에서 누구하고 누구는 국가의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두 명. 전부 다 금지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아까 만능으로부터 출발했잖아. 만능은 2명. 국가의지자체는 매각 금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고. 자, 취소는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6번 가보세요. 6번에 밑줄 그어야죠. 자, 이제 요 토지가 남았어요. 무슨 토지? 아, 제목. 요거 무슨 토지? 조성된 토지. 여러분 조성 토지라는 얘는 시행자 직접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의 공급계획. 자, 이것도 공급계획이 필요하죠.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원형지 공급계획이고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겠습니다라는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계획이 필요하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했던 거라며. 이건 제출만 하면 돼. 왜냐면 이미 자 보세요. 이 조성된 토지는 무슨 계획 보고 조성하면 되죠? 저기 앞에 있는 계획 중에서 실시계를 보고 사업을 하면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실시계에 대해서는 인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동일한 절차 안 거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승인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제출만 하면 돼. 다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제출. 그럼 요거 이제 비교하면 더 좋은데 원현이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한지 5분이 지났어 10분이 지났어 승인 받아야 되고 조성토지는 이미 실시에 따라 실시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안 거친다니까. 승인 뭐 받으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제출. 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제출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가격 한번 가봅니다. 자, 원칙적 공급 가격. 자, 읽어볼게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네 글자로 써세요. 감정가격이라 그래 이거를. 감정가격.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원칙이. 자, 우리가 공법은 거의 대부분이 원칙이 감정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공급을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 안에 이 조성된 토지 안에 뭐가 있냐면 학교 부지가 있대. 대답만 하시면 돼. 또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대. 폐기물 처리시설. 두 개만 하세요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있대요. 부지가. 그럼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공적인 용도입니까? 사적 용도입니까? 공적인 용도죠. 그러면 가격을 공급을 할 때 기준점이 무슨 가격이에요? 감정가격으로 하지만 요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격을 높여서 공급할까? 낮춰서 할까? 낮춰서 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조항 내려가시면 그게 나옵니다. 자, 시행자는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밑줄 두 개만. 자, 그리고 중간에 읽지 마시고 맨 끝에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에 뒀던 거라며.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적인 용도의 시설은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많이 나와.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다시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격을 높여야 낮춰요? 낮춰서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내려서 공급 방법 간단히 보죠. 자, 일단 2번 보세요. 2번. 1번은 됐고 실시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사업을 실시에 따라서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공급하라는 얘기니까 어려운 거 없고요. 내려가시면 공급 방법 3개 밑줄 보세요. 경쟁 입찰 방법 밑줄, 추천 방법 밑줄, 수익이야. 개념을 좀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지금 조성된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요. 자, 첫 번째 무슨 방법? 자, 경쟁 입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경쟁 입찰 그러면 경쟁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격을 갖고. 자, 여기서 이 상가 부지가 있어요. 상가 부지를 공급합니다. 그럼 상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자, 우리가 내가 공급받겠습니다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 그럴 때 자,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가 왔어. 건설회사들이 왔다는 얘기지. 그럴 때 낙찰가를 다 써서 내는 거지. 얼마에 낙찰받겠다 이렇게. 자, 여기는 4억, 여기는 5억, 여기는 6억 이런 식으로. 그럼 최고가로 자, 낙찰가를 제시한 자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무슨 입찰이라 그래? 가격을 제일 높이 써놓은 자한테 공급하는 게 경쟁 입찰이야. 왜냐면 시행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경쟁 입찰 방법으로 사업비를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이 토지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경쟁 입찰로 하면 가장 최고가로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되는 거잖아요. 땅값이 막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상가는 가격이 올라도 상관이 없어, 상가는. 왜? 자,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익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 우리가 주거용 토지, 여기 주택용지가 있어요, 이렇게. 상가용지랑 주택용지는 달라요. 자, 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방식으로 한대요? 경쟁이철 방법으로 한대요. 그러면 택지비가 비싸져요, 싸져요? 비싸지지. 그러면 건설회사가 아주 비싼 가격에 택지비를 공급받아서 자,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럼 분양가가 상승해요, 하락해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신도시 개발한 거잖아,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주변 지역보다 자, 분양가가 더 높아. 그러면 역효과 난 거 맞죠? 따라서 이건 경쟁이철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럴 때는 추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추천 방법. 그럼 여러분 추천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A라는 택지를 공급받고자 갑돌이 A, B, C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들어왔어. 그럼 가격이 아까 기준점이 뭐였죠? 감정가격이었어요.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한 가격이었지. 이거를 올려요, 올리지 않아요? 3명 중에 모여서 추첨해서 공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주로 주택건설용지가 그래. 주택건설용지를 가격을 택지비를 비싸게 분양을 해버리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쟁이철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야. 이걸로 하지 말고 가격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대로 공급하자. 뽑기에서 한 명이 당첨되는 거지. 운 좋은 사람이 추첨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감정가격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인데 여기는 요걸 많이 내, 추천 방법을. 그럼 여러분 추천 방법이 밑에 보시면 A, B, C가 있죠, 지금. 자, 그 세 가지 경우는 추천 방법인데 거기 옆에다 써도 돼요. 박스 옆에다 써요. 자, 주택건설 용지하고요, 공장 용지예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세부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주택법 보고 오셔야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 보면 A, B, C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전까지는 다 주택 용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른쪽에 공장 용지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자, 거의 대부분은 다 무슨 용지를 말하죠? 주택 용지고 거기에 공장 용지가 하나 들어가 있지. 그럼 아까 보세요. 여기도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공장 들어올 필요 없어요. 야, 인구 유입하려면 공장이 들어와야 돼. 그럼 가격을 높여야 돼. 자, 높이면 안 돼. 높이면 안 들어오지. 그래서 이때도 무슨 방법으로? 추천 방법. 그래서 추천 방법은 지금 두 개만 하시면 돼. 뭐하고 뭐? 주택과 공장 용지는 공급 방법 물어보면 무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천. 그렇지.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아웃라인만 잡아놓으시면 돼,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자,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마지막 방식이 하나 있는데 수익액이 있어요. 자, 수익액 밑줄. 여러분 수익액이 뭐죠? 여러분 수익액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시행자가 공급하는 방식이야. 경쟁이철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요거는 자, 어떤 경우냐면 이건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막 주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미 주인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익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요거 한번 보세요. 토지 상환채권을 아까 사업하기 전에 보상금 대신에 지급해 줬습니다. 그때 김영시 증권으로 발행한 거 맞죠? 자, 이때 발행할 때 이 소유자한테 1번지 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이건 이미 주인을 정해놓고 공급하는 토지 맞나, 지금? 그럼 이거를 경쟁 입찰시키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추첨하면 돼, 안 돼? 이런 것들 주인이 있는 토지들, 주인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임의적으로 줘도 되잖아, 그 주인한테. 그때 공급하는 방식이 무슨 계약이요? 수익계약이라 그래. 거기서 보시면 B번 하나 밑줄금 되잖아. B번 박스 안에 있는 거. 수익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게 B번에 토지상환채권 밑줄 딱.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죠. 그럼 토지상환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한다 라는 얘기는 주인이, 이 토지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토지니까 임의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 주인한테. 이렇게 주인이 다 정해진 토지는 괜찮아요. 그때는
요 방법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수의계약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치고 오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자 지금 조성토지 하는 겁니다. 조성토지는 공급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경쟁 입찰, 두 번째 추첨, 세 번째 수의계약. 그 중에서 니은번에다 별표하셔야 돼. 무슨 방법? 추첨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한 거예요? 열이 확 올라온다. 열이 확 올라. 수용 방식 한 거예요. 네. 자, 수용 방식 끝난 거예요. 토지상 한 채권 무슨 방식에서 나오죠? 수용 방식. 자, 이제 무슨 방식이 남았어요? 환지 방식. 열 좀 식히고 할게요, 이거. 네. 환지 방식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